죠. 태국은 2560년이라고 하는 기준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 돌아가시고 나서 올해 2560년도가 됐습니다. 모든 서류, 관공서 서류에 그게 중심이에요. 그리고 옆에 서기를 쓰죠. 왜냐하면 보편적인 전 세계의 시간 축이기 때문에 2025년이라고 하는 달력을 씁니다. 근데 모든 태국의 서류에는, 그러니까 태국만이 아니라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이 4개의 나라는 불기를 써요. 서기를 쓰는 게 아니라. 네. 자, 그러면 또 한 나라가 있어요. 네? 나이 계산은 똑같죠. 나이 계산은 똑같습니다. 네. 태어난 날로 몇 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이제 시간에 쓰는 표기를 태국은 불기를 중심으로 하고 옆에 서기를 쓰고, 그리고 또 한 나라가 있죠.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도 시간의 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한 500년 안에 엄청난 강한 국가였죠. 만약에 그랬으면 전 세계는 아마 단기를 쓸 겁니다. 이게 단기가 어떻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냐면 2025 올해에서 플러스 2, 3 하면 단기가 나와요. 당군께서 태어나신 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는 한 4,400년이 조금 못 되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시간의 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신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없어요. 신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당군 신화를 가지고 있고 또 뿌리를 끝까지 가지고 있는 나라 중 나라죠. 태국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는 한 천전 정도로 이제 보고 있죠. 우리나라도 역사가 4,300년 넘는다고는 우리나라만 알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역사는 안타깝게도 고려부터입니다. 그 전에 삼국시대의 역사들은 중국 쪽에서도 자꾸 어느 부분은 자기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전 세계 학자들이 인정하는 우리나라 역사는 한 1200년 전부터, 태국은 1000년 전부터. 근데 태국은 전체적으로 기온을 올라가게 되면 2500년 전 부처님의 돌아가신 날짜부터 시간을 정리를 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서양력하고 단기, 요즘에는 단기, 신문지상에 요즘에 단기가 표현이 돼 있나 모르겠네요. 제가 한국에서 신문을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원래 예전에는 옆에 항상 단기를 붙여놨어요. 23 플러스 233이라고 우리 모든 신문지 상단 좌측편에 이제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특히 태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이 자체, 혹시 비행기 타고 들어오셨을 때 이민국 통과할 때 보게 되면 큰 동상 옆에 좌측편 우측편에 이렇게 용머리 같은 걸 막 잡아당기고 있는 큰 상이 있어요. 태국 정중심에 있어요. 아마 들어오셨을 때 못 보셨으면 나가실 때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 이왕이면 시간 나실 때 이변에서 통과하면 좌측편에 딱 있을 겁니다. 그게 태국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네, 선과 악의 딱 중심에. 그래서 태국이 여기에 나오는 철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균형과 조화입니다. 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태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어떤 신화적인 배경 그리고 환경적인 요건들, 그런 거는 앙코르왓에서 1000년 전에 앙코르왓에서 전부 다 파생됐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동생 국가였던, 형제 국가였던 태국이 지금은 이 동남아시아에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이 네 나라 지역을 인도 차이나 반도 안에 있는 나라라고도 표현을 하지만은 바트 문화권의 나라라고 합니다. 바트가 태국 화폐거든요. 근데 바트를 가지고 미얀마를 가잖아요. 이 돈이 쓰임새가 있어요. 써져요. 바트를 가지고 라오스에서 돈 계산을 하면 계산이 돼요.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천년 전에는 이 캄보디아 앙코르왓을 갖다가 크레무 제국을 보호했던 동생 국가에서 천년이 지나고 나서는 지금 거의 중심이 된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미난 이야기가 뭐냐면 비슷한 나라라고 그랬죠. 왜 비슷한 나라라고 표현하냐면 문자가 똑같아. 태국 사람이 캄보디아 언어를 2-3개월 배우면 그대로 써요. 캄보디아 분들이 태국말을 한 2-3개월 정도 배우면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라오스하고 태국 언어는 거의 80%가 똑같습니다. 태국의 동쪽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쓰는 사투리가 라오스 언어예요. 언어가 비슷하다 보니까 형제 국가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일치가 되는 거죠. 언어가 비슷합니다. 원래 중심적인 언어는 캄보디아 언어고요. 예, 그래서 이 네 개 나라들, 특히 이 세 개 나라는 형제 국가고, 미얀마 같은 경우는 결이 다른 민족입니다. 완전히. 베트남도 결이 완전히 다른 민족이에요. 근데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은 형제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어도 거의 비슷하게 같이 씁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좀 재미난 신화나 이야기를 내주는데, 이 세 개 나라들이 자기 각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신화적인 배경을 계속 가지고 와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죠. 네. 근데 이 세 개 나라들 중에서 태국 자체 내에서, 라오스 자체 내에서, 캄보디아 자체 내에서 천년 동안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요. 세 개의 성물을 가지고 이제 찾는 나라가 이 세 개의 나라를 통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국이 지금은 군사적으로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문화적으로 그렇고, 이 세 개 나라의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근데 이 세 개의 성물이 뭐냐면, 첫 번째는 에메랄드 불상입니다. 에메랄드 불상이라고 하는 이 불상이 이 세 개 나라에서 굉장히 성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지금 어디 있느냐? 오늘 저녁에 선상진을 타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화려한 이렇게 불빛이 있는 왕궁이 딱 옆에 있어요. 그리고 그 에메랄드 불상은 그 대웅전 정중앙에 약 1.2m의 초록빛으로 앉아 계십니다. 근데 이 에메랄드 불상이 원래 어딜 거였냐면 크메르 제국 거였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 크메르 제국이 이 라오스의 루앙프라방이라고 하는 곳에 공주하고 결혼시킬 때, 결혼할 때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 축제하잖아요. 행사하잖아요. 결혼식 행사. 앞머리에 딱 세우려고 행사용으로 잠시 빌려줬어. 그리고 되돌려주지 않고 약 200년 동안 그 에메랄드 불상은 라오스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희한한 게요, 그 에메랄드 불상이 라오스에 있을 때 캄보디아는 쇠퇴해요. 라오스는 100만 마리의 란쌍이라고 하는 제국을 형성을 할 정도로 강성해집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좀 들으시면 됩니다. 그냥 재미나게, 영화 한 프로, 한 프로 보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또 희한한 게,
이 에메랄드 불상이 라오스에서 갑자기 사라져요. 그리고 어디에서 갑자기 탁 튀어나오냐면 치앙마이 왕국에서 탁 튀어나요. 그 란나라고 하는 왕국인데 거기에서 딱 나타나요. 에메랄드 불상 태국 북부 중에 지역에 에메랄드 사원에 직접 그 현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물에는 태국 국왕만 거기 상단에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오로지 태국 국왕만. 그래서 태국이 3개월로 구분됐다고 말씀드렸죠. 더운 계절, 그리고 비가 오는 계절,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계절. 그 계절이 시작될 때마다 태국의 국왕은 그 에메랄드 불상 상단에 올라가서 옷을 갈아입혀 주세요. 가사들, 부처님의 옷을. 우기 때는 조금 다 황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옷을 우기 때는 옷이 좀 많아. 여름 때는 옷이 좀 얇아요. 그렇게 옷을 이제 갈아입게 되는데, 제가 왜 이제 에메랄드 불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제 생각으로는 아마 그 나라의 국민들을 정신을 모을 수 있는 에너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불상의 의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모이다 보니까 나라가 강해지는 거죠. 자, 선물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하얀 코끼리예요. 하얀 코끼리. 코끼리가 하얘요. 이게 유전자적으로는 변형이 돼서 태어나는 코끼리인데, 희한하게도 태국이 지금 약 한 30여 마리로 왕실에서 관리를 하는데 하얀 코끼리가 제일 많이 태어나. 희한하게도 우연치 않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태국은 군사적으로 이 주위에 있는 나라 중에서 가장 강합니다. 육해 공급 자체가. 뭐 우스갯소리로 이 가짜 뉴스였긴 하지만, 작년에 우리나라하고 조금 사이 안 좋을 때 태국 어느 커뮤니티에서 우리나라하고 태국하고 전쟁하면 겨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나라 군사에 비해서는 10%도 안 돼요. 근데 이 주위 나라들 중에서는 굉장히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코끼리 자체가 힘이거든요. 경제적인 힘이었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예전에 탱크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태국의 부대들은 이 소대들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코끼리 한 마리예요. 그 다음에 육군 병사들 12명이 딱 부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코끼리가 많다 보니까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하얀, 그 중에서도 코끼리 중에서 성물이라고 하는 하얀 코끼리가 태어나게 되는데, 하얀 코끼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또 흥한다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나라의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태국은 지금 불교국가지만은 뿌리를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인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막 이렇게 춤추는 친구들 봤죠, 애기들. 자세히 봤을 때 제일 작은 애가 있어. 제일 작은 애가 막 이렇게 빙글빙글 이제 덤블링 하는 친구 있죠. 그 마스크를 쓰는데, 그 마스크를 딱 봤을 때 어떤 형상인 것 같았나요? 예전의 모습인데 자세히 봤으면 가면의 모습이 원숭이에요. 원숭이.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인도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라마야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 단군 신화 내용은 비슷해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시기에 왕자를 보호했던 부대의 장수 중에 대장군이 그 원숭이입니다. 그리고 이 원숭이들하고 이 왕자들은 누구하고 싸우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그 시대에 악마들하고 싸우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하누만이라고 그럽니다. 이 특히 뭐 인도도 마찬가지지만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약 3000년 전의 이야기, 베다라고 하는 경전의 이야기 내용들 자체를 갖다가 풀어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연결시켜 놨거든요. 자기들의 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약간 중국 쪽으로 변형이 돼서 다시 각색이 돼서 나온 중국 역사의 위대한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 알아요. 우리나라 분들 다 알아요. 서육이라고 하는 이 소설의 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성물이 뭐냐면 소의 동상이에요. 그 소 동상 안에 크메르 제국, 천년 전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제국 중에 어떤 제국을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엄청난 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이 만들어진, 앙코르왓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물을 다스릴 줄 알았다고 합니다. 물을 잘 다스리다 보니까 농사를 많이 짓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곡식이 많다 보니까 엄청난 제국이 이제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걸 이제 지수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리고 하늘의 별자리를 볼 줄 아는 기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땅을 이해하는 지리학의 내용들이 그 소의 동상 안에 숨겨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랜 고대 지식인들이 하늘, 땅, 물을 잘 다스리는 법을 크메르 제국을 건설했던 선지자들, 크메르 제국은 성직자들이 만들어 놓은 문명입니다. 물론 이제 인도에서 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세 개가 합쳐지게 되면 이 세 나라를 통일을 한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는데, 이런 내용은 그래도 재미없으실 텐데 재밌게 들어주시네. 재밌으세요? 아, 다행이다. 난 다 주무실 줄 알았는데 주무시는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셔. 일단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단 재밌게는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이 세 개의 성물이 태국이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시바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소의 상에 있는 이 상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이 하나가 어디서 발견이 될 텐데, 정말 우리 이 나라도 이런 역사 연대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우리나라는 세계 선물이 있죠. 우리나라 정확하게. 근데 희한하게 전 세계